네, 안녕하세요. 강동파인만 한영고 기말고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영고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시험 구성과 난이도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학기 때 본인이 어떻게 공부해서 통합과학 2를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영고 기말고사 난이도 여전히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계속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라면 하를 조금 더 주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중간보다는 어렵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중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정말 평범합니다. 정말 평범한 응용 문제 난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순 진위형 문제도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양이는 동물이냐 식물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는 동물들, 여기 있는 뭐 생물 중에서 동물을 골라라면은 뭐 단풍나무, 은행나무, 고양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 그냥 선택하면 되는 너무 쉬운 단순 진위형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은 매우 쉬운 편이고 그 난이도가 쉽다는 뜻은 결국에는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다 맞아야 돼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다 맞아야 되고 다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한영고는 서술형이 꼭 나오고 20점씩 배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술형에서도 깎이면 안 됩니다. 서술형에서 깎이면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영고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고득점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다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어가야 되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물론 수행평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영고 1등급 컷을 예상하기로는 이번에는 조금 더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평균도 많이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98점, 정확하게 뭐 예상 점수입니다. 98점 정도일 것 같고 2등급도 90점 초반, 80점 후반일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난이도나 뭐 출제 경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교과서 내용, 기본 개념. 한영고 시험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그랬고요. 고2 있는 보통 상위 개념, 물원, 화원, 생원에서 끌고 내려오진 않아요. 정말 교과서적으로 통합과학 내용만 쫙쫙쫙쫙 내주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도 그렇게 자잘자잘하게 치사하게 내진 않아요. 한마디로 뭐냐, 그냥 교과서에 수업에 했던 내용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00점이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깎이면 안 돼서 서술형이 항상 20점으로 배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서술형에서 점수가 안 깎이려면 본인이 문제에서 물어본 용어와 표현 같은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조금 잘 읽어보고 서술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풀이 방법이나 서술형 문장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응용 문제, 굳이 어려운 문제, 한영고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뽑으면 응용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냐면 시중교재에서 중난이도나 상난이도 정도예요. 사실 상난이도까지도 가진 않긴 하는데 그래도 중상 정도 라인 정도까지거든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어려운 심한 문제라던가 지역적인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다. 대체적으로 교재, 시중에 깔려있는 시중교재에서 그 정도에서 1등급 뭐 만들기라든가 아니 뭐 1등급 만들기 또는 상난도 이 정도만 풀면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면 서술형 1번에 있었던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그 저작권 이슈상 실제 문제를 갖다 놓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였는데 충돌이 일어나서 충돌 전의 속력을 A는 2m/s에서 뭐 4m/s로 바뀌었다. B는 4m/s에서 6m/s로 바뀌었다.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문제에서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찾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자료 해석이 안 됐던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어렵거나 감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나 표를 가지고 자료 분석을 했어야 하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한영고 1학기 기말고사 정도는, 고사는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1학기 끝났으니까 2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2학기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화학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 물리랑 화학이 제일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15계정에 비해서 물리에서 전력 파트가 빠지면서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워졌어요. 아직도 전자기 유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력과 비교하면 훨씬 더 전자기 유도는 풀만 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있었고. 그리고 화학은 이제 화원에서도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죠. 산화환원과 중화반응. 여기가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은 개념도 어려운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얘가 어떻게 됐니 하고 계산 푸는 거. 비율 푸는 거. 요게 안 되는 친구들은 미리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적 계산이 약한 친구들은 개념을 아무리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문제 주면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산화환원이나 중화반응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교재를 조금 더 사서 자기가 좀 계산에 약한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약간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에서 특히 통합과 산화환원 중화반응은 이 비율 문제가 약간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용고 같은 경우는 약간 새로운 유형을 잘 안 내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숫자를 바꾸거나 좀 변형시키다 보니까 시중 교재를 좀 많이 풀면 여기는 한용고에서는 완벽하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의 개념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개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화학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 때 있었던 기초 화학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마그네슘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그리고 몇가 양이온인지 이거 바로 나와줘야 돼요. 이거 마그네슘이 2+다 이거 안 되면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통합과학 1에서 조금 어려워했고 통합과학 2를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데 기초적인 화학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럼 통합과학 1 기초 내용 다시 복습하고 공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요거 하면 시간만 걸리고 능률은 안 올라요. 효율 안 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생명이랑 지구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생명과 지구 시스템은 사실은 난이도가 물리 화학에 비해서 어렵진 않아요. 특히 생명은 좀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는 편이긴 한데 암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냥 외우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외우면 풀 수 있는데 이게 지질시대가 들었는데 지질시대는 뭐냐면 저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매머드, 공룡, 뭐 시조새 아니면은 뭐 삼엽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시대에 대한 화석들과 특징들을 외워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단순히 외워서 풀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따른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실수가 일어나거나 문제를 약간 꼬아서 내거나 장난질을 치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반드시 이해가 동반된 암기, 뭐 사실 이거 뭐 모든 게 그래야 되긴 하지만 그냥 단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에 대해서 시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해가 동반된 암기를 해서 잘 외웠다고 하더라도 용어나 문장 표현이 약간 새로워요. 뭐 성칸부리아대, 삼엽충, 화폐석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배워오지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나오고 문장 표현들이 나와요. 뭐 특히 생명 같은 경우도 진화에서 유전에서 이제 그런 단어에서 뭐 형질이 무엇인지, 유전이 무엇인지, 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서술형을 쓸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들과 문장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어와 문장 표현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서술형을 적을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2학기 때는 화학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조금 더 쉽습니다. 1학기 때 비해서. 그래서 당연히 기초 개념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제대로 된 암기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용고는 이번 1학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작년과 거의 난이도나 문제 유형을 비슷하게 내고 있어요. 선생님도 거의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학기 시험도 작년과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출을 풀어보면서 난이도는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100점이 곧 1등급, 99점 2등급이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에서 나오는 심화 응용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영고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한다? 시중교재 정도의 난이도들만 조금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 시중교재를 조금 한 두세 권을 사서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적당한 난이도의 시중교재 두세 권을 사서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학기 동안 통합과학 하면서 통합과학 1에도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풀어보았을 때 자신들이 틀린 것을 보면 자기가 암기가 조금 약한지 아니면 응용 문제가 잘 안 풀리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자기가 물화생지 중에 조금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응용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풀고 문제 파악, 유형 파악과 유형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약간 어려워하면 문제 풀이를 외워서라도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암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야죠. 시간 많이 주면서 차근차근 자기가 필기 노트 다시 써보면서 여러 번 써보면서 반복하면서 풀어보면서 암기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2학기 공부를 하면 충분히 환영고에서 100점 맞을 수 있고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 파인만 강사 이재하였고요. 지금까지 한영고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